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1924.96으로 마무리돼서 0.8%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90선은 지켰죠. 그러면서 0.1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2.71, 그 다음에 S&P 나스닥 같은 게 보시면은 대부분 다 2% 가까이 마이너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서 급반등이 나왔어요. 혹시 이거 확인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래 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의 1.1% 정도 마이너스에 있었었는데 한 0.8% 동시호가에서 바로 급등이 나왔죠. 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14%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를 좀 살펴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376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은 891개가 하락을 했어요. 거의 2배 이상이 하락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상승 종목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일부 종목에 쏠림 현상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가는 종목만,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만 계속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 그러니까 이 상승의 온기가 계속 지수 전체로 퍼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실 때 종목 선정을 그러니까 종목 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징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시젠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에 접속이래. 네, 상한가에 들어갔죠. 네,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IA 네트워크스가 양자 난수 생성 칩을 탑재한 5G 스마트폰 출시 소식에 급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약품이 이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나파모스타트의 코로나19 치료제 부각에 상한가를 들어갔고, 관련주들도 오늘 급등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등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노피라는 회사에 기술 수출을 했었었는데, 이 신약 권리를 일반적으로 좀 반환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넷마블 같은 경우 이제 게임주들이 워낙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었는데 1분기 실적 부진에 약세를 좀 보인 하루였습니다. 일단 오늘 시젠 같은 그런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젠의 호실적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제가 더 크게 보는 거는 미국의 에보트라는 회사의 진단키트가 오진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기계들 다 갖고 나와가지고서는 우리는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한다 하면서 홍보를 했던 업체가 바로 에보트예요. 근데 이 진단 키트가 오진율이 최대 48%, 그러니까 50% 가까이가 오류를 보인다는 거죠. 진단 키트의 3분의 1의 양성 환자를 놓쳤다. 그러니까는 환자가 됐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 진단 키트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진단 키트 쪽으로 수입이 더 많아지고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코로나 관련해서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된 게 나파모스타트라는 관련주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관련 종목으로는 JW 중해제약, 그 다음에 뉴지랩, 제일약품, SK케미칼 이렇게 한 4종목 정도가 지금 관련주로 엮여 있고, 이 나파모스타트가 뭐냐면은 췌장암 치료제예요. 췌장암 치료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한국 파스테르인가요? 거기서 이제 검사를 좀 해봤더니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6,000배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견이 됐고, 세포 실험에서.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렘데시비르보다 약 600배 정도 더 강력한 힘을 나타낸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호재로 해서 네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또 특별히 악재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당분간 관련해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새로 나온 또 테마주니까 따끈따끈하죠.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도 한번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매수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매수하려고 보면 너무 많이 올라서 매수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이제 장 막판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코스피 분봉이거든요. 코스피 분봉인데
이때 보시면 막판에 이때가 15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동시호가에 들어가서 그 동시호가 사이에 한 0.3%가 급등이 나온 거죠. 상승이 나온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만기일에 청산시키고 이런 물량들 때문에 이렇게 동시호가에서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는 하는데 만기일 이제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만기일이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물 만기일과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번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매달 있어요. 1년이 12달이니까 총 12번이 있겠죠. 자, 그래서 5월 만기 이게 매매 동향인데 오늘 아침까지 결과예요. 오늘 아침까지 누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110억 원 정도 매수를 해줬고 그 다음에 풋옵션을 한 5억 원 정도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를 했으니까 이거는 상승 쪽에 베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을 매도를 하고 풋옵션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하락 쪽에 베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에서. 그러니까 콜옵션이 뭐고 풋옵션이 뭔지 몰라서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일단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돼요. 외국인들은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었고 옵션 시장에서, 그 다음에 개인들은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만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청산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청산이 되면은 이제 다 없어지고 다시 내일부터는 새로운 6월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긴 했는데 6월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5월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상승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하지 못하고 상승하는데 조금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하면은 6월물 시작되는 거는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5월과는 다른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보시고서는 내일부터 방향이 어떻게 좀 되는지 좀 지켜보시면 흥미롭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6월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도 만기가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옵션 만기도 있어서 이게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6월 만기 근처로 가면은 움직임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주식 초보자분들이시라던가 아니면은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매매를 잘 안 해보셨거나 이제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일단은 분위기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제 5월말 끝났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트럼프가 또 오늘 이런 말을 했죠. 무역협정 100개도 피해를 못 메운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을 때리고 또 화해 제재를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오늘 위안화를 절하를 했어요. 0.1% 절하를 해서 한 달 반 만에 최저치로 절하를 시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미국에서 코로나 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의미의 보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 갈 수 있게끔 보복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중국 쪽에서도 조금 더 대립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지금까지 조금 참았다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싸우려고 좀 덤벼드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미중 분쟁이 격화되고 있죠. 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11월 대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국과 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동안 중국이 참았다고 하면은 중국도 이제 국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마냥 계속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좀 싸우는 모습이 되게 되면 이제 분쟁의 가능성이 점점 더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테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위주 국가죠. 더군다나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랑 연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그러니까 미중 무역 번쟁이 터지고 수출이 좀 위축이 된다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기가 더 그만큼 어려워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파월 연준의장이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 안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침체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헤지 펀드의 거물인 테퍼라는 분이 뉴욕 증시가 99년도 이후에 최대의 거품이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사태 이후에 최대 거품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피치는 올해 디폴트, 그러니까는 돈을 못 갚겠다라고 하는 국가죠. 디폴트 국가가 역대 최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치를 내놓고 있고, 또 오늘 이게 또 가장 큰 하락의 원인으로도 좀 작용을 했는데, IATA라고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공 수요가 2023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죠. 3년 뒤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못 넘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경제 회복이 V자로 반등이 나와서 바로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도 V자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글로벌 지수에는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가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결국에는 하방 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